이만갑 식구들의 자리를 위협할 대단한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한번 안아봐도 돼요.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고 이제 그 군인이랑. 잡는 척하면서 가자! 고기 빨려가! 거기 가자! 저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 제가 나오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남북 주민들이 평양 미경 호텔에서 야경 부른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 이만감을 한층 화사하게 만들어주실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요, 톡톡 튀는 정말 상큼한 매력의 소유자. 이분 만난 적 없으면 연예인 아니에요. 왜냐면 15년 동안 셀럽 인터뷰를 한 1000명 이상 하신 정말 리포터계 송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슬기 씨 나오셨습니다. 천명이나? G.O.D 인터뷰 해봤어요? 예? 인터뷰 G.O.D. 해봤죠, 당연히. 저도 해봤고. 맞아요. 네. 인터뷰한 사람 중에 가장 기억나는 빅스타가 있다면 누구? 아, 근데 저는 아무래도 예전에 뭐 유재석 씨도 얘기하고 막 많이 얘기는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우리 정우성 씨가 생각이 많이 나요. 인정입니다. 이름만 들다 설레세요. 그만 봤어요. 이름만 들다 설레세요. 그만 봤어요. 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다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북한 음식이에요. 보세요. 친구가 정우성 씨는요, 일단 정우성 오빠 하고 달려갔는데 그런 저를 안아주시고 약간 이렇게 돌아. 정우성 씨가 좋아한 거 아니에요? 박슬기 씨를? 아니, 그때는 내가 혼전이었어요. 예. 아니, 사심 좀 풀었죠, 예, 거기서. 그리고 저는 강동원 씨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옆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근데 강동원 씨 코끝에 진짜 잘못하면 찔리겠다. 완전 날카롭지? 정말 너무 막 깎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어. 네. 아니 뭐 강동원 씨가 그렇게 미남이라는데 엄청 잘생겼죠. 남창희 씨가 어느 날 저한테 형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창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강동원이라고. 장난 전화하네요, 장난. 말도 안 돼. 보이스피싱? 게임 잘한다고 소문을 들었다고 남창희. 그래서 자기도 그 게임 좋아하는데 한 판 붙자고. 그래서 진짜? 투 신청. 모르는 사이인데 강동원 씨 집에 가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근데 보통 결투를 신청하면은 챌린저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챔피언이 왔어. 진짜 남창희가 잘하는데 졌대요. 그래서 왜 졌냐니까 자기는 집에서 요만한 화면 보고 하는데 강동원 씨는 화면이 이만하게. 스케일이 달라. 궁금한 게 요즘 이제 남북 관계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왠지 조만간에 북한 가서 인터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나 그거 진짜 되게 깊숙하게 생각해봤잖아. 진짜? 예. 진지하게요? 왜냐면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에 만약에 간다면 어린이 합창단에 좀 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주니어 옷을 입고요. 그리고 제가 그 왕감자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감자, 왕감자. 정말 좋아요. 뭐 따먹겠죠. 유력이 매력 빠졌네. 매력 빠졌어요. 안 된다, 누나 결혼했다. 안 했어. 수많은 한국 연예인들이 왕감자 노래 맞아요. 흉내내잖아요. 버전 좀 최고예요. 진짜, 예. 최고, 진짜. 예. 와. 목소리가 주체창법이에요. 주체창법? 네, 목소리가 주체창법이라서 완전 탁 트인 창법이라서 최고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옥류관 평양냉면 관련 인터뷰를 보는데 와 내가 만약에 저기서 장사를 한다면 일매출 한 200원 올리겠다 이 생각이 너무 자신 있겠더라고요. 예, 일단은 거기 이제 그 냉면 먹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먼저 저희는 속메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명을 옆으로 밀치고 잘한다. 기카에서 요 국물에다 교자를 치고 고명을 다시 버무린 다음에 잡수시면 됩니다. 요것이 바로 저희가 국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예. 괜찮아요? 네. 저기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얼굴 안 보고 그냥 듣기도 진짜 그냥 평양 아가씨가 얘기하는 거 같아요. 네. 어머 세상에 다리를 팍고 앉읍세다.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훈남 개그맨 서태훈 씨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예, 매주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감. 오늘 주제는요. 오늘 정말 여기 계신 탈북 미남 미녀분들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요. 이만갑 식구들의 자리를 정말 위협할 대단한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기대해 주십시오. 이름하여 2019 신탈북 미남 미녀 열전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이만갑을 찾아주셨을지 우리 배니안 씨가 첫 번째 나올 분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선수 키 173cm, 체중 70kg 정도. 2018년 일본의 챔피언을 역전승시키며 화려하게 한국 격투기에 도전장을 내민 사나이 탈북 파이터 장정현. 빨라, 완전 빨라. 대단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야너 죽어. 큰일 뻔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탈북 파이터 장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 멋있다, 장정희 선수.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귀도 보통 이렇게 만두라고 흔히 얘기하는 귀. 네, 만두귀. 예, 근데 한쪽만 만두가 있으신데. 이쪽은 좀 이쁘게 부었고요. 이쪽은 좀 안 이쁘게 부어요. 저는 사실 눈을 막 감고 보거든요. 저런 경기 장면을.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링 위에 딱 올라가면 경기에 앞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그 프로 데뷔전 때 그 일본의 그 니시카와 야마토라고 일본 무패 챔피언이랑 데뷔전 했었거든요. 그 챔피언을 할 때 제가 그 상대 그 투끼인 백스핀 맞고 제가 거의 그러기 상태까지 가셨어요. 어떡해. 그때 여기서 못 일어나면 진짜 지금까지 싸운 게 너무 억울하고 또 여기서 못 일어나면 저랑 엄마는 북한군한테 잡힌다 이런 생각하니까 이악 물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진짜 대역전 KO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상대. 제가 또 중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그 중국에서 저랑 엄마를 괴롭혔던 사람이랑 북한 군인이라 생각하니까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네, 동기부여가. 야, 이런저런 모든 사연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우리 장정혁 선수 정말 모든 걸 다 때려부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궁금하게 인터뷰 잘한다. 북한 인민군들의 성지 답사수용소 들어보셨나요? 네. 답사수용소란 이 북한 군인들이 지긋지긋한 군대에서 잠시 벗어나서 15일간의 꿀같은 휴식을 보내는 유스 호스텔 같은 곳인데요. 이 한국에 군통령이라고 불리죠. 트와이스와 레드벨벳이 있다면 답사수용소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미녀 여직원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와. 왕제산에 있는 답사수용소에서 군인들을 깔깔 웃게 하고 어떨 때는 깔깔깔깔 예, 제 유행어예요. 예. 울게도 만드는 미녀 여직원 윤진아 씨 나와주세요.
진짜 홍콩 배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답사수경소에서 근무했던 이제 윤진아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답사수경소가 북한 군인들의 휴가지 같은 곳 같아요. 네. 그죠? 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호텔료 같은 그런 느낌. 호텔리요. 아니 근데 우리 진아 씨 외모를 이렇게 살짝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막 제가 빨려들어요. 같은 여자임에도. 우리 군인 오라버니들은 얼마나 많이 윤진아 씨를 보면서 울었을지 상상이 안 돼요. 아니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본인 입으로 쑥스럽겠지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솔직하게요. 예. 솔직하게. 네. 정말 여과 없이. 북한에 있을 때 별명이 북실이라고 했어요. 왜 북실 이야기를? 북실이요? 지금 북실이. 춥다고 해가지고 북실이라고. 귀여워. 귀여워서. 네. 어머 그럼 나가면 난리 나겠다. 지금 말씀에서도 예? 약간 말씀하신 데도 애교가 많이 묻어나는. 맞아. 애교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북실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분들의 인기를 독차지했군요. 네, 나름 그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북실 강아지 진아 씨가 들려주는 군인과 호텔리어와의 영화 같은 로맨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강도 해산 장마당을 주름잡은 억건 해린을 떴다. 아리다운 외모로 남자 손님들의 마음을 훔친 그녀. 인저고기밥, 순대, 튀김, 파구철, 중고까지 북한에서 무려 10가지의 장사를 한 장사의 달인 김혜린 씨를 소개합니다. 궁금하다. 김혜린 씨. 우리 김혜리 씨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장사의 신 김혜린입니다. 장사의 씨. 아이고 예뻐요. 사실 저도 장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제가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에 이 정도 돈 만져봤어요? 이 정도 돈 좀 만져봐야지 장사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만져봤어요. 더 많이 만져봤어요. 더 많이 네네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얼마나 만져보셨어요? 쌀 한 포대, 20kg를 한 포대로가 뭐하라 듣는데 20kg를 하루 만에 벌어봤어요. 20kg요? 하루 수입이 쌀 20kg이요? 와, 이게 사실 이만갑 식구들 굉장히 많이 놀라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이게 약간 미모가 한몫한 것 같은데? 미모 가지고는 그 정도 돈을 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만의 비법이 따로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그 비법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나요? 네. 궁금하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우리 김혜린 씨의 미모와 함께 하루에 쌀 20kg을 버는 이 장사의 비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하다. 미모와 함께. 아라 씨는 어때요? 실제로 윤진아 씨랑 혜린 씨 이렇게 보니까? 북한에서 좀 한가닥 다 했잖아요. 네. 왜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예뻐요. 간만에 예쁜 사람을 본 느낌. 야, 너 봤잖니 어제도. 얼굴 빨개졌어. 너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지금. 간만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다 못생겼다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고, 왜냐면 워낙 우리는 다 예쁜데. 네. 아니 근데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차이점이 확실히 있어요. 뭐예요? 원래 기존의 분들은 물론 다 예쁘시고 미인이시지만 오늘 분들은 애교까지. 네, 두 분 다. 저 애교 많은데. 저 애교 많은데. 유나 씨 애교 있어요? 네. 오빠. 내가 제일 예쁘잖아요. 혹시 지금 애교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요 애교라고요? 약간 이현이 술 먹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아무튼 이 세 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제 좀 긴장도 풀리셨고,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녀분들 나오셨다고 막 강유 씨, 우리 강유 씨가 또 우리 이만갑의 남자분들 중에서 가장 또 멋진 우리 미남이잖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데 정혁 씨 보니까 어떠세요?
종혁이도 굉장히 멋있지만 네. 제가 또 연애도 제가 잘 할 것 같고 네, 종혁이는 여자들이 많이 걱정해가지고 안 좋아할 것 같고 해가지고 네, 마음이 더 예민하네. 야, 멀다고 막 말 함부로 하는구나. 바로 뛰어 올라가냐. 금방 올라간다고 이게. 걱정은 강효 씨 만나면 더 걱정할 것 같은데. 부러질 것 같아요. 여자 좀 더 먹어요. 자, 지금 네. 뭐 이야기를 네.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진아 씨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사수경소가 어떤 곳입니까? 한국의 그 유소스텔 같은 그런 데인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업에 정말 그 성과가 높다든지 부사범을 잘했거나 또 뭘 잘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또 소규모가 아닌 큰 규모로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내 살던 지역, 내가 있던 지역을 떠나서 좀 호강을 시켜준다라는 이런 느낌이 더 강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역사라든지 이런 교양도 함께 되는 김부자와 연관된 이런 교양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말로는 휴가 보내는 의미도 있지만은 김부자의 혁명 활동을 본받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단체로 여행을 보내주는 건데 백두산이 있잖아요. 거기 답사수경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지대 군인들이 되게 많이 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일하는 직업 이제 종업원들을 뽑는 거는 이제 남자는 무조건 입당을 해야 되고 토대가 좋고 이런 사람들을 하는 거고 여자들은 이제 입당을 못해도 이제 토대나 인물이 좋은 사람들을 이제 뽑는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좋은 게 월급을 되게 많이 준대요. 네, 그래서 정말 북한에선 최고의 직업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병원에도 이제 월급을 안 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월급을 주니까 경쟁력이 엄청 센 거예요. 일단 북한에서는 힘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내 딸이 좀 이쁘장하다 어느 정도 레벨에 맞는다 하게 되면 그런 데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쁘게 되면 뭐 궁녀로 뽑혀가는 옷가에 가는데 요즘에는 옷가에 가게 되면 거의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그냥 결별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다가 내 딸 거기다가 거의 그냥 뭐 천의 시절 보낼 수 있는 꿈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돌격대를 나가지 않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네, 돌격대를 나가지 않고 일체 사회 노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직업을 선호하고 두 번째는 그 도나 군의 얼굴이에요. 수경소 그 자체가 그 도나 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도에서 가장 예쁘고 이렇게 쭉쭉빵빵한 체내를 뽑아다가 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건국 답사수경소 건국 가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통에 대해서는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현숙 씨도 젊었을 때 되게 예뻤잖아요. 그리고 되게 날씬하고 예쁘고 그럼.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또 관리하셨으면 왜 안 들어가셨어요? 그러게. 네. 저는 일단 직업이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직업이었길래 왜 여기를 안 간 거예요? 저는 회계사였어요. 아니 근데 진아 씨가 거기서 이제 호텔리아 역할을 했다고 하시는데. 호텔이요? 호텔리아. 네네. 지금 영어 발음 가르친 거예요, 현주 씨가? 이 발음이 맞아요. 이 발음이 맞아요. 아니 진아 씨께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호텔리아 그 역할을 하셨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군인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쉬도록 하는 것을 도와드렸고요. 공연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군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 뭔가 간부집 자식들이라든가 아니면 키가 크고 178 정도 되고 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로 오고요. 핸드폰도 쓸 수 있고요. 네. 매점에 가면 이제 달러를 물 쓰듯이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막 간식 같은 것을 많이 얻어먹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몇 명 정도 들어와요? 한 명에 정업원들은 한 1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군인들은 한 100명 정도 100명. 왔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민군 출신 강유 씨랑 민우 씨도 두 분도 저희 가보셨나요? 저는 딱히 잘한 게 없어가지고 못 가봤는데 거기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고 일단 군복무 잘한다거나 뭐 선동부 역할을 하는 그런 군인들이 갈 수가 있고 아예 못하는 사람도 갈 수가 있어요. 가마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 보낼 수가 있는데 저는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못 가봤고 갔다 온 상사가 있었는데 눈호강을 엄청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복만 3일은 갔다 와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중간하면 못 가는 거 같아요. 잘하든가 못하든가. 그러니까 강유 씨는 이만 가봐서도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애매하네요. 어딘가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중간이 좋대요. 아니 여자친구 사귈 때도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요? 여자친구한테 잘합니다. 언니 생각이지. 우리 정민우 중대장님. 중대장님은 다녀오셨어요 한번? 아 저기 직접 가봤어요. 오, 중대장. 왜? 이유는?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일단 가봤는데 저기는 뭐 이제 공로 좀 세우거나 이런 사람이 이제 가요. 공로 세우거나 모범생이거나 이런데 저는 돈은 좀 보이고 갔다 했는데. 아 돈을 찔러줬다는 얘기죠? 중국 돈 한 1,000원 정도 주니까 보내준 것 같은데 가면은 저 무슨 그 생각외로 일정이 빡빡해요, 저게. 그리고 막 먹고 노는 게 아니고 가면은 뭐 현미 전덕지, 사덕지 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정합숙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공연도 봐야 되고 빼곡 일정 완전 빼고 가거든요. 공연도 뭐 선전 공연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옛날 항해무적전시기 김일성이 먹던 산나물도 시식해보고 뭐 그것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쉬는 곳이 아니네. 자유 시간이 없는 그렇죠. 곳이네. 코스가 빡빡하네. 제가 궁금한 게 진아 씨 거기서 이제 일하시면서 네. 이제 중대장 같은 군인들 많아봤습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쉽지 않죠. 북한에서도 흔치 않아 저런 스타일은. 그러게요. 보면 키도 178 정도 되고 되게 다 간부집 자식들이고 다 잘생겨서 잘생긴 게 제일 차이가 나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아니 저도 리포터 하면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정우성, 원빈, 강동원 정말 눈호강 제대로 하거든요. 거기 완전 꿀직장 같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인맥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답사서 수경소에 있는 소장 동지랑 이제 잘 친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가봐라, 이제 면접을 봐라 이래가지고 면접 보러 갔는데 그때 소장 동지 1명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지도 간부들 한 4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압박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뭐 잘하는 악기나 있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코디언을 치긴 하는데 그렇게 잘 못 칩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답사수경서는 뭐 악기를 한 가지씩은 꼭 쳐야 되고 노래를 잘 부른다던가 아니면 뭐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키를 재보라고 해서 그 키를 재는데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너 생각보다 키가 되게 크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아직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쌩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쌩얼이 너무 이쁘다고. 은근 지자랑을. 결국에는 아까 아코디언 얘기가 본인이 얼굴로 뽑혔다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괜히 물어봤네. 그리고 아코디언도 썩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유연주도 피해가고. 두 마리 토끼 잡아. 머리 잘 씁니다. 머리 되게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키 크고 생각보다 쌩얼이 이쁘다고. 아주 독특하네요. 소름 끼쳤어. 아무튼 좋은 백을 딱 안고 들어갔고 네. 압박 질문을 잘 피하신 거예요? 네. 공연도 있고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인민군 분들이 오면은 우리 진아 씨 보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뭐 일화 같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호원들이 15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5명 중에서 다 예뻐요. 이제 보초소는 직원분들도 다 예쁘고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초국당 비서와 이제 그 선물 공장 지배인 딸이 있습니다. 그때 초국당 비서의 딸은 좀 되게 정호원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죠. 이제 뭔가 아코디언을 특별하게 잘 쳐가지고 잘 이제 연주를 해서 막 뛰면서 아코디언을 쳤거든요. 어머머머머머 세상. 소리마다야. 막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선물공장도 지배인 딸은 2월 16일 되면 이제 선물을 이제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막 정호원들 함께 넣어놔서 같이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보니까 거기 예쁜 여자 많은데 가서 예쁜 여자 많이 봤어요? 작업 벌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썼겠지. 그러려고 돈까지 고이고 갔나 봐. 거기 가면은 옷차림부터 틀려. 일단 옷차림이 틀리고 특히 강사 여자들은 도끼돌 만드는 그 모자랑. 맞아요. 금방 도끼돌. 그리고 맞아요. 가면은 탁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 여자 내 여자야 막 찍어. 가만히 있지 않네.
남자들은 똑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기 가면. 아, 진짜요. 그래서 서로 견지하고 남자들끼리. 아니 그런다고 사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게 아니. 내 여자라고. 내 여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편지도 막 오락가락하고 막 밤에 몰래 벌에 그막 수경소 뒤 가서 만나고 막 이래요. 우와. 어떻게 뭔지 몰래 왜? 맞아. 부리지 말고.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진짜 잘생겼잖아요. 사진 찍어서 집 보내면은 엄마들이 야, 이 여자친구야 하면 막 동네에서 궁금해서 잘 진아 씨, 네. 진짜 그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뭐 만약에 편지를 주면 저희도 답장을 해주고 아니면 이제 저도 이제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드는 이제 여종업원이 있으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기다렸다가 또 같이 사진을 찍고. 혹시 편집하려면 무슨 내용이에요? 아 그냥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사랑 얘기. 네. 네. 너무 마음이 들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썸 타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막 설렘설렘하고 그러는데 남녀가 그런 곳에서 어쨌든 편지도 오락가락하고 왕래가 있으면 그냥 그게 끝은 아니겠죠. 뭐 또 다른 게 있겠죠? 뭐 역사? 역사. 어떤? 히스토리. 제일 궁금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답사수경서에 룰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26세까지는 26세 전까지는 결혼을 못 한다거나 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군인들과 연애를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을 받거나 또 이제 연락을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으니까. 네. 그럼 편지 이런 건 다 몰래 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고도 I love you 몰래 받고. 네. 그리고 만대산 답사수경서에서 이제 듣거나 이렇게 보고 배운 것을 이제 외부에서 노출시키지 말 것, 뭐 이런 거. 네. 외부에서만 못하지 한국에서는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희망갑에서 다 밝히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 쳐 그리고 나서 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고 이제 그 군인이랑 뽀뽀도 하나? 서로 이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있지. 그러면 이제 조용히 이제 눈 사인을 해요. 화장실 간 척하면서 이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제 만나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그리고 서빙할 때 이제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내가 서빙할게 해요. 그래서 서빙에다 이제 반찬 그릇을 가지고 가요. 드라마예요. 그 그릇을 잡는 척하면서 손을 잡는. 손을 잡는. 미쳤다 완전. 너무 빠르잖아. 가자. 너무 빨라서 거기 가자. 아니 그냥 그게 사인 한 번 하고 손을 바로 만진다고요? 그러고 헤어지니까. 아니 15일 있는데 만약에 첫날 그렇게 손을 잡았으면은 이게 계속 들어볼게요. 계속 들어볼게요. 계속 10일 들어볼게요. 동안 썸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드니까 이제 막 그런 썸을 네. 타고 이제 스킨십하고 그런 건데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오락회를 합니다. 네, 오락회를 하는 이제 오락 부장이 이제 군인 한 명을 선택해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정업원을 이제 손목을 끌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요? 사랑의 듀엣을 부르는 거죠. 우와. 사랑의 씨앗은 어디서 노래 잘한다. 움트고 꽃 폈는가 트고 꽃 폈는가 배움의 글소리 울리던 창가에 꽃 폈던가. 너무 잘한다. 네. 저는 북한 노래는 감자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5일 지나면 이렇게 썸이 끝나요. 끝나지. 그러면 이제 다음 새로운 군인들이 또 오잖아요. 또 갈아타요? 네,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제 가슴 게 전 군인들은 잊어버리고 새로 만나는 군인들을 이게 바로 그 군인들은 다시 돌아가도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성분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분은 이제 가면은 새로운 썸남이 오니까. 그래도 못 잊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가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전화가 왔었어요. 이러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전화기가 없잖아요, 북한은. 그치. 그리고 군부대니까 그래서 소장동지 방으로 이제 전화가 와서 소장동지가 이제
야, 뭐 나와봐라 이래가지고 그냥 나갔는데 너무 엄숙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 재진 게 없냐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없다 그랬더니 이제 평양에서 이제 어떤 군인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 이래서 빼기 좋은 애인가 보다. 모른다고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 반복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보통 백은 아닌 거지. 평양에서 용기 내서. 단모집 자식인 것 같아요. 그죠? 소장한테 전화했어요. 좀 아쉬웠겠다. 아니 안 왔었지. 왜냐면 그때 새로운 썬남 있었을 텐데. 왜 자꾸 말 더듬어요? 왜 그래? 아니 그냥 남자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니까. 그랬다니까. 아니 근데 이게 보름에 한 번씩 새로운 만남들이 생긴다는 그 설레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아니 너무 쿨한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그분 되게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화장실 간 척 하면서 이제 만났었는데 이제 나 진짜 좋아한다고 이제 내가 전화를 하면 꼭 받으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너무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 진짜 손 잡는 거 조금 더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거 되게 진짜 너무 좋아해. 되게 종업원이 이제 손해를 돌다가 옥상에서 뭔가 이렇게 키스하는 것을 봤대요. 얼마나 세게 했으면 소리가. 네, 그래서 야 누구야? 그렇게 소리를 쳤더니 이렇게 막 도망가면서 그 옷을 봤더니 이제 군인 여군이랑 그 남자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종업원들끼리 아니 우리 종업원들이 그렇게 이쁜데 왜 그 군인들이랑 썸 타냐고 막 이러면서 좀 자존심을 상했던 그런 얘기. 그러니까 거기도 여군들도 오는구나. 네. 수학여행 같은 곳이네. 그러면 솔직히 거기가 아무리 이제 감시가 심해도 그래도 할 거는 다 하거든요. 그럼 다 몰래 하는데 젊은 남녀가 그렇게 있는데. 아이 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혹시 몰래 남녀 이제 좀 만나는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로 군인들과 만나는 것을 이제 핫플레스 같은 장소가 있어요. 있구나. 그게 뭐냐면 답사수경소의 뒷골목 되게 화장실 되게 뭔가 이제 우스스한 그런 골목길이에요. 어두컴컴한 데구나. 딱 좋네요. 네,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러브콜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종업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잘생기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일단은 나가요. 네, 어디서 만나자 해서 그 답사수경소 뒷골목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제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이제 좀 좋아하는데 이제 좀 뭐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나도 돼요? 막 이런 거 해요. 그리고 한번 안아봐도 돼요. 한번 안아봐도 돼요. 한번 보자마자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거기 물레방앗간 아니에요? 물레방앗 돌고 실수가 이제 손 잡고 왜냐면요. 헐리우드도 다 빠른 거 같아요. 쫄깃하다. 보름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맞아, 진짜 빨리 나가야지. 진짜가 빨리 나가야 한 남자는 네. 일단 직진해요. 맞아요. 이해가 되는 게 네. 참 나이 아니에요. 참 나이에 26가지 연애 금지. 맞아요. 네. 뭐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민우 씨 이거 이해되네요. 네, 그게 원래 남자들도 불법이야. 그 하지 말라 그래. 절대로 안 되고. 네, 그 교육도 받는데 원래 여자가 꼭 오세요. 이거 웃기도 살랑살랑 웃고 막 말도 좀 이쁘게 하고 막 일부러 좀 꼭 오세요. 그럼 난 남자 군인들이 너무 10년 안에 여자 못 봤는데 막 미치지. 근데 여자처럼 나는 또 글을 잘 썼잖아요. 난 글을 잘 쓰니까 이제 얘네 편지가 딱 써서 야 뭐 편지 써서 식당에서 딱 배식하러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 받침 쳐가면서 억지를 해서 밑에 주는 거야. 그 주고선 지가 못하겠으면 옆에 친구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밑에 군인 있으면 야 저기서 내가 가서 이 쪽지 좀 전해주고 와 이렇게 지키거든. 그러면 가서 전해주고 오고 만나고 이러거든요. 정민우 씨 여러 명 만났죠? 저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티나 씨도 무조건 꽃이지. 왜냐면은 키가 안 많거든. 내가 다 데리고 가는데. 저 죄송한데 정민우 씨는 여기서 그냥 반말이 허용이 된 분이에요. 내가 이제 반말하는데요. 여기 반말이 돼요? 반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존대를 하고 계신데 반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숫자가 아주 작아요. 야, 진짜로 나한테도 그래요. 뭐 형님 뭐 새해 복 많이 받는다는데. 그런 느낌으로. 약간 무금철이에요, 무금철. 근데 미루 중대장 글은 되게 멋진데 실제 만나면 진짜 이걸 어디다 나가요? 들리지 않아요? 이걸 어디다 나가요? 이걸 어디다 나가요? 들리지 않아요? 잘생겼죠 내 맘. 내
네. 마음에 들어요 그쪽도? 아 당연하죠. 저 역시 말을 알아들어요? 네? 말을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막 한국 사람 한국말만 알아듣는 거. 진아 씨도 안 믿는 표정인데 뭐. 한분 더 금방 꼬시지는 또 막. 저런 스타일 인기 많아요? A급 진짜 인기 많은 사람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데 사실 그 군인들한테는 꿀 같은 휴가 기간, 꿈 같은 휴가 기간이고 진아 씨 근무한 데서는 정말 아름다운 나이에 연애 한 번 못하고 그렇게 있는 정말 청춘 남녀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우리 군인분들이 아까 뭐 178 키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신랑처럼 굉장히 훈훈하고 미남들 아니셔요. 신랑 자랑. 아니 그러다 보면은 거기 여직원분들끼리 얼마나 서로 치열하겠어. 저 남자가 내 남자야 야야 이러면서. 오히려 여직원분들끼리도 그렇지 그런 경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처음에는 다 같이 정호분들끼리는 다 같이 뭐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여자들 맞는 것이라서 항상 인기가 많거나 이제 뭐 특별히 뭐 끼가 있다거나 뭐 이제 특별히 튀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예 나중에 그 토요일마다 생활청화를 해요. 근데 거기에 수첩에 적어가지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진아 동지는 너무 군인들 앞에서 너무 이렇게 웃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네, 웃는 것도 뭐라고 하니까. 네. 그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군인들이 선물을 줘요. 그러면 이제 선물을 저한테 주면 이제 정호분 언니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호성비판에 올린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진짜 너무 원래 받으면 안 되는 규율이 있으니까. 네, 근데 아니, 그 간식 좀 먹었다고? 네, 근데 똑같이 언니들도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었는데? 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간식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진아 동지는 이런 간식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 뭐 먹어놓고. 그러면 진아 씨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네. 언니도 시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그렇게 하면 계속 세워놓고 이제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곳에서 26세까지는 결혼 금지 모든 룰이 26세였잖아요. 네네네. 그럼 26세가 되면 뭐 퇴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퇴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래요? 나이가 들면 북한에서는 26살부터는 결혼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퇴직과 동시에 26세부터는 자유로운 자유죠, 결혼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전화 오셨던 분은 26세 이후로 어떻게 만나보시려고 노력을 안 하셨나요? 찾을 길이 없었어요. 아이고. 저도 모르고 하니까. 지금도 요즘 조금 생각이 나세요? 에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저기 윤진아 씨 마음에 들죠? 아니 지금 한번 떠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퇴직 전에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제 간호사의 꿈을 안고 이제 학교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알바하고 이제 뭐 저녁에는 좀 공부를 좀 위주로 주로 하면서 이제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하면 진짜 150만 원은 저축하고 이제 50만 원은 생활비를 쓰면서 악착같이 벌어서 네 지금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소박한 꿈이 있다면 이제는 좀 한국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네. 남자들의 유형이 많은데 이렇게 개그감 충만한 정말 위트 넘치는 남자.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정말 상남자 스타일 또 있잖아요. 예, 북한 남자분들도 계시고. 어때? 한국 남자, 북한 남자 어떤 쪽이 좀 더 끌려요? 제가 북한에서 살다 와가지고 이제 북한 남자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남한 남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야, 뒷줄 지금 표정 씁쓸하다. 그렇죠. 이분을 조금 전까지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웬만에 그 말 한마디가 철금 산다고 그지 그렇게 안 말해도 될 걸 말해갖고 딴 사람으로 보여요. 별론 것 같아요. 진짜 별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똑같은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상남자 정민우냐 꽃미남 강유냐 부드러운 남자 아니면 터프한 남자. 그렇죠. 근데 저는 왜 빼요? 야, 너 실패네. 이게 별로라면서. 그게 별로라고 하고 자, 그럼 나쁜 남자까지 가죠. 나쁜 남자까지.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정민우, 부드러운 강유.
약간 질투많은 츤데레. 유희력. 제가 갑자기 느끼한 표정. 강유는 내심 기대하고 있어 지금. 사병 강유. 사병 강유. 네. 역시 약간 부드러운 남자 좋아하는군요. 되게 듬직하게 보이시고요. 네, 키도 되게 크시고 뭔가 얼굴이 거의 답사수경서 군인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 듬직함이 있네. 저 윤진아 씨가 듬직이란 단어를 잘 모르니까. 나 지켜주고 싶은데 강유 씨. 제 생각에는 윤진아 씨가 더 힘쓸 것 같아요. 아, 외형적으로 듬직한 게 아니라 뭔가 내면적으로 듬직하니까. 내실이 뭔지 알겠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좀 지적이고 매력이 있어요. 다음은요. 고운 외모와는 다르게 네. 정말 장사를 무려 10가지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되게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정말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반전 과거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김혜린 씨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혜린 씨는 어쩌다가 그 양강도 해산의 장사의 신이 되셨나요? 장사의 신이 되려고 해서 된 건 아니에요. 저희 집이 엄청 잘 살았는데 엄마가 물건을 잘못 받았어요. 네. 그 물건이 통신선이었어요. 아, 그 선 피복 네, 벗겨서 네, 그 맞아요, 속에 맞아요. 네, 네. 구리선 같은 거 네네, 따려고 맞아요, 그랬구나. 맞아요. 근데 북한에서 통신선을 잘못 받으면 큰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통신선을 받았는데 그거 받는 거를 동네에 누군가가 봤나 봐요. 어이구야. 봐서 그거를 신고를 했어요. 안전부에. 그 통신선 주고받고 네, 한다는 네, 걸? 네. 저희가 밤에 자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안전원이 3분이 오셔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족쇄를 사가지고 데려갔어요. 통신선을 카텍 수색을 해서. 어디로 갔어요, 엄마는? 시안정부에 잡혀갔어요. 거기 잡혀가면은 교화소에 한 10년은 가야 되고 아예 못 나올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통신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못된 거. 엄마를 빨리 꺼내와야 되잖아요. 꺼내와야 되니까 집을 팔았어요. 집도 팔고 뭐 가전제품도 다 팔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 집에 살면서 동생 2명이 있었는데 동생 2명이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몇 살 때예요? 14살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나이에 네. 가장이 된 거예요? 네네. 어떤 장사? 제가 할 수 있는 게 집에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적게 들고 조금 그 남은 거를 팔다가 못 팔면 끼니를 애울 수도 있는 게 음식 장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인조기업 장사를부터 시작했어요. 또 뭐 팔아봤어요? 순대 장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파고철 장사도 해봤어요. 파고철을 넘겨서 이렇게. 14살이에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어디서 모아가지고 그걸 힘들게 끌고 다녔어요? 머리에 이고 세수하는 소래가 있어요. 그래서 소래에 파고철을 담아가지고 몰래 이렇게 이고 쌀처럼 이고 가서 그 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팔고 이렇게 했어요. 네, 사실 그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우리 혜린 씨가 북한에서 장마당 완판 신화를 이루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뭔지 화면 보시죠. 14살 꽃 혜린은 네모 덕분에 매출이 2배로 뛰었다. 오? 쉽죠. 이 지금 정답 때문에 원래 매출보다 2배로 뛰었다는 얘기. 쉽죠 이거는. 쌤 뭐 같아요? 이제 꽃 혜리니까 꽃을 달았어? 그렇죠. 꽃을 들고 꽃을 들고? 예, 꽃을 들고 이거 좀 사주세요 하면서 예쁜 꽃게 소녀파리 소녀처럼. 팔았지. 베니 씨. 14살 꽃혜리는 눈웃음 덕분에 매출이 2배로 뛰었다. 눈웃음이 나는 부끄러움 이런 게 그러니까 막 성격가 그랬을 것 같아. 사람 지나가면 저 여기 이러면 더 사줄 것 같아. 아니에요. 장사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정답 확인합니다. 14살 꽃 혜리는
엄마 분장 덕분에 매출이 2배로 뛰었다. 엄마 분장이요? 엄마 분장을 했는데 왜 매출이 2배로 뛸까요? 과일 장사 할 때였어요. 과일 장사를 물건을 받으러 가는데 물건을 하나를 받으려면은 싸우고 막 힘들게 받는데 제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린 게 왜 여기 와서 이런 물건을 파냐고 그랬었어요. 그날 물건을 받아서 팔아야만이 그렇죠. 제가 동생들하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물건을 못 팔고 울면서 집에 가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동생들을 밥을 먹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 엄마 옷을 입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다음날 엄마 옷을 입고 엄마 수건을 쓰고 나갔어요. 그날 그렇게 무시를 안 당하고 백살구를 받아가지고 한 개를 팔 걸 2개, 3개를 팔아가지고 다 팔았어요. 매출이 2배나 뛰었죠. 오! 우와. 어쨌든 간에 엄마 분장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들어갔다가는 무시당하니까. 네, 맞아요. 거기에서 그 물건을 받지 못하면 그걸 팔지 못하면 안 되니까 엄마 분장 화장도 막 하고 이랬어요. 엄마 일부러 또? 네, 일부러. 네. 혜린 씨가 14살에 중고 장사했어요? 중고 장사는 18살에 했어요. 왜냐면 공업품 장사잖아요. 공업품 장사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여기로 말하면 이렇게 조합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그 텃세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억척센 그런 아지미들 속에서 이렇게 얌전한 아가씨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분이 이중인격자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질 정도로. 저분이 뭐 진심으로 저런 목소리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장마당 가게 되면 저런 분들이 이래요. 이렇게 총각이 지나가잖아요. 언제 봤더니 반말 바로 해버려요. 삼촌 아유 이거 적금사 막금사 얼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다른 데 돌아다녀도 이 첫 가격이 마지막 가격이다. 그러니까 나 한 대 팔아라. 이래 적금사 막금사다. 아유 삼촌이 오라 앉아라 막 이래. 그러면 이 양반 나 봤어 누구요? 너 써 이러거든요. 그렇게 돼. 삼촌이 그러지. 미안. 삼촌이 그러지. 미안. 그러지 말라. 이거 적금사 막금사 나도 네 같은 아들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 목소리가 장사한 사람 같지 않네. 아니 근데 장사한 사람 맞아요. 몰라 이런 분들이 장사 기질은 짱이에요. 아무리 소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못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곤조곤하면서 엄청 잘 팔아요. 여러분들은 목소리가 정말 센 사람이 있고 천성적으로 약한 은하처럼 이렇게 약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목소리 센 사람이 아무래도 손님을 더 끌게 돼서 지나가는 건 삼촌 내가 삼촌 그래 자기 맛있어 본거 같아. 야내 땀으로 죽여서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목소리 약한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 거 최고로 줬어. 장만하게 최고로 줬어. 그러면 옆에서 내 것도 저 해산 장마당은 이제 해산시에서 규모가 제일 큰 장마 시장이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고 거기 새 옷을 입고 시장 보고 딱 나오잖아요. 헌옷이 돼요. 머리 다 풀리고 난리가 나요. 저도 꼼수를 해서 장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엄마 분장 같은 거는 되게 정말 어린 나이에 고심 끝에 너무 기특해요. 지금 다들 들으니까 해산 장마당이 기센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정말 많고. 그 속에서 저도 잘 팔았어요. 왜냐면 저만의 그게 있었나 봐요. 매력이 있었어요, 저도. 예뻤어. 예쁜 것도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그래 그렇게 나가야 돼요. 돌격대 오빠들도 오고 군대 오빠들도 지나가다가 오빠 이거 맛있어요. 하나만 사세요 하면은 많이 사줬었어요. 이쁘고 어리고 하니까. 자, 우리 인민군 출신들 장마당 갔어. 근데 상인이 예뻐. 그럼 어떻게 지갑이 잘 열리나요? 활짝 열리지. 일단 예쁜 상인들 보면 지갑 열리는 건 좀 특별한 경우고 지갑이 없어져요. 지갑이 없어져야 돼.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지갑은 주는군요. 아, 진짜?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이쁘지는 않았었는데 이쁘게 보였어요. 아무튼. 그게 무슨 말이야? 갈 때마다 술하고 안주를 사요. 안주를 사는데 술하고 안주를 따로따로 사요. 한 번 가서 한 번 사면서 보고 그다음에 또 가서 또 보면서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자주 접촉을 하려고 네, 일부러 노력을 합니다. 네.
돌격대만의 그런 비리 같은 게 있어요. 돌격대 여자들은 조금 미안하지만 좀 까마짭짭하거든요. 그리고 손이랑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다소곳이 앉아 하게 되면 딱 가서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앉아갖고 그 앞에 딱 앉아갖고 얼마요? 이러면서 딱 이렇게 눈 각도로 마주 보면서. 그런 거 진짜 선수 같아. 갑자기. 네, 공감해. 정말 그렇게 하고 그래요. 물건을 사면서 나랑 사귀자고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위력이다. 위력이 아니야? 옷 장사를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통 언니들이나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옷 보러 가면은 옷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파는 사람도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 사람은 어떻게 입었나. 그치. 중요해요. 네. 직접 입고 팔았어요? 네, 저는 볼로 받으면 한국 옷들이 많아요. 줄이 막 3개 가고 일단 예뻤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 와보니까 제일 잘 팔린 옷이었어요. 그게 한국 물건 일단 다 나가요. 그리고 안 팔린 옷이 이렇게 막 촌스러운 거 핑크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나가서 근데 그거를 제가 입었어요. 입으니까 지나가던 언니들이 언니 옷 예뻐요 이러고 사가지고 간 거예요. 직접 마네킹이 되신 거네요? 네, 마네킹이 돼서 정말 열심히 그거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중국에 일단 2만 원을 모아놨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면수를 팔았어요, 시장에서. 이면수 많이 사시네요. 이제 군인들이나 돌격대 이제 오빠야들이 이제 시장에 오면 삼촌 일로 내 거 좀 사시오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살짝 미소를 주면 이제 둘러보고 다시 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냥 얼핏 보고 가는 사람은 이제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팔기도 했는데 또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당했냐면 16살 때예요, 그때. 시장에 내려가려면 이렇게 되게 경사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이면수 소래를 이고 동생 손을 잡고 이제 핑크색 추리닝을 딱 입고 머리 고착제 싹 하고 예쁘게 하고 지금 내려가는데 뒤에서 엄마가 따라오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군인이 2명이 딱 마주오는 거예요. 어떡해. 걔네는 이렇게 올라오고 저는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보고 싹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예쁘게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아가씨 보고 웃는구나 하고 저도 같이 웃어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치는 순간에 손으로 이면수를 2패를 딱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뜨고 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우리 엄마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근데 아무리 엄마가 달리기 잘해도 그 젊은 애들 어떻게 따라가요? 걔네는 웃으면서 잘 있으라고 이러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뒤에서 어머니가 안 봤으면 몰랐었겠네요? 모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장에 가면 이면수가 없는 거죠. 그때 아는 거죠.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저는 90년대 말에 삼지연에 그때 6.18 돌격대가 처음 왔어요. 근데 그때 달걀 장사가 엄청 된다 해서 처음으로 달걀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떤 그 젊은 그 사람이 오던 게 양강도 여자들 하면은 감자만 후후 불어먹어서 입이 쑥 나오고 강조표가 쑥 나왔는가 했는데 생각 외로 이목구미가 뚜렷하고 진짜 예쁘다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야. 아니야 진짜야. 30대야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달걀만 가져가면은 팔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소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나를 이만큼이라도 낳아주니까 내가 진짜 장사도 편하게 하는구나. 네. 지금 혜린 씨 생활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무슨 일을 해봤어요? 결혼정보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결혼정보 회사를 차렸어요. 오, 진짜? 어떤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보통? 한국 남성과 북한 여성분을 매칭을 해서 결혼을 한 그런 업체예요. 여기 다 눈이 반짝반짝해졌어요.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200상 이상의 커플이 탄생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남한 남자들은 주로 어떤 스타일의 북한 여성들을 선호하나요? 중요하죠. 이만갑 출연을 하신 분들을 되게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드는구나. 누구 같은 느낌. 이만갑 신은하 씨 같은 분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네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신은하 씨는 하지만 그분처럼 착하고 살림 잘하시고 살림 못하는데. 그게 TV만 봐서 그런가 봐. 함정이야. 혜린 씨가 만나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있었어요. 있는데 저는 이 일을 더 오래 하고 싶고 결혼을 하면은 솔직히 오케이. 좀 이따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면 안 될까요?
대화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고 먼저 저희 여성 회원님들이 정말 예쁘시고 착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여성 회원님들 먼저 만나보세요. 좀 나중에 차 한잔 하실래요? 차 한잔. 네. 나중에. 한잔 나중에 같이 먹어요. 차 한잔 정도는 괜찮죠. 같이 먹어요. 어우, 차 한 잔이면 충분하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임종 직전에. 그렇죠. 다음 임종 인생에. 직전에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우리 박슬기 씨도 너무 기대되시죠? 떨려. 이거 너무너무 궁금해요. 언니 봐봐. 한국 격투기계에 떠오르는 샛별 탈북민 파이터 우리 장장혁 씨입니다. 미소도 되게 남자답네요. 네, 약간 절제된 미소예요. 네. 혹시 서인국 씨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서인국 씨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아, 저요? 네. 알죠. 닮았지? 욕 먹어요. 눈하고. 욕 먹어요? 그러면서 미소는 있어요. 아이고. 정확히 봤는데 그러면서 모니터로 봤어요, 자기를. 눈썹을 위로. 서인국 씨 닮았어. 서인국 씨 닮았어. 올렸어요. 어머, 야. 갑자기 자세도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어요. 저 서인국 씨가 많이 하는 자세거든요. 사실 우리 정혁 씨가 한국의 제2의 추성훈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진짜. 근데 프로가 되신 지가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프로 된 지는 지금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막 이제 프로가 되신 18년. 네, 18년에 프로 됐고. 일본 선수랑 붙었잖아요. 네. 년 3월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추어에서 갓 올라오는 새내기였고 일본 선수는 프로 챔피언이었어요. 일본에서 천재라고 소문난 선수인데 프로 8전에 패가 한 번도 없는 선수고 현재 그 북한말 왕띠라고 하지 벨트까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떡해. 좀 솔직히 부담감이 엄청 커가지고 그냥 네가 죽던 내가 죽던 한번 해보자 하고 죽을 각오를 했는데 그 시합을 이김으로 인해서 격투기의 장정희라는 이름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 같아요. 일본 선수는 지금 8승. 8승 무패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9전 8승 1패잖아요, 지금. 그렇죠. 1패가 우리 정혁 씨가 만든 유일하게 저한테 생긴 거예요. 멋있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제가 1패를 했습니다. 너무 담담하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저는 그 기사를 봤는데 그 밑에 댓글이 완전 감동이었어요. 뭐였어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자랑스럽다. 탈북해서 이런 그 멋진 경기를 보는 내내 너무 감동이라고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박이다. 제가 이 경기를 보고 왔거든요. 봤어요? 네, 진짜 아끼는 동생인데 경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경기장에 갔어요. 근데 그날에 그 하이라이트 경기가 그러면 그 80kg, 정희가 80kg였어 그때? 네, 80kg. 80kg. 근데 그게 취소됐어요. 왜냐면 살 빼다가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혁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키가 내보다 10cm가 더 커요. 맞아요. 네, 그런 애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체급이 안 맞는 거야. 정신력으로 싸우더라고요. 정신력에서 이기셨네. 모든 선수들이 안고 가야 하는 건데요. 체중 감량이거든요. 예. 저희가 평소 몸무게에서 한 2주, 3주 만에 한 12kg를 빼요. 어떻게요? 어떻게 일단- 빼? 저희는 수분 감량도 하고 진짜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다이어트가 아니고 감량이거든요. 기운이 빠지지 않아요? 기운이 엄청 빠지죠. 그때 할 때는 진짜 밤에 잠도 못 자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마지막에는 수분도 빼가지고 진짜 살기 싫고요. 잠도 못 자고 하루에 5kg 빼거든요. 마지막 이틀 전에요. 하루에 5kg 어떻게? 하루에 5kg? 어떻게 빼요? 그러면 힘이 안 생기는데 왜 살을 빼야 돼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네네네. 평소 몸무게가 한 70kg 되신 분이 시합은 한 60kg 정도 뛰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평소 몸무게가 78에서 80 정도 나가는데 제가 시합 70kg 뛰거든요. 보통 프로 선수들은 10kg 정도 감량합니다. 그렇죠. 감량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좀 더 유일한 조건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프로가 되셨잖아요. 아직은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이게 격투기 한다면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지인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은 진짜 그 상상 진짜 제가 처음에 받은 파이트 머니가 28만 원이에요. 네. 1번 챔피언을 케어를 시켰는데 28만 원 주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현재는 두 번째도 28만 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경기를 많이 하고 또 챔피언 이겼으니까 너 한 몇백만 원 받지 않냐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시합 잡히면 시합에만 하루 3탕 운동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하고 시합 없을 때는 아침에 러닝하고 6시에 일어나서 러닝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진짜 부지런하시다. 또 저녁엔 또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영 씨는 뭐 아르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저는 일단 그 수산시장에서 새벽 2시에 나가서 5시까지 그 물고기 정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그리고 뭐 아파트 가는 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본적인 종목은 운동이니까 운동을 최우선으로 하되 그리고 일단 경제적으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생기면 다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잠은 언제 자요? 잠은 그냥 뭐 하루에 1-2시간 자고 그렇게 한두 시간? 네. 진짜 고생하네. 근데 거기다 운동까지 하면은 그 몸에 돼? 더 해로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그냥 꿈이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기 멋있다, 야. 오늘 형 잘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펀치 날리는 거 봤는데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제2의 김동현, 추성훈 진짜 뛰어 넘을 것 같아요. 제2 코리안 좀비.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데 북한에서도 좀 운동을 좀 하셨나요? 북한에서 운동을 한 적이 없고요. 일단은 제가 운동보다는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서 한 반년 만에 저희 아빠랑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년 만에 이혼하셔가지고 그 친정집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때 저를 데리고 오셨거든요. 아빠 없는 소름이랑 또 어머니도 장사 때문에 집에 안 계셔가지고 본능적으로 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스스로를 되게 좀 강하게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이 싸움도 많이 하고 남들한테 지는 게 싫어가지고요. 아빠 없어서 무시받는 게 싫어서 좀 많이 운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혼자 그렇게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싸움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학교 뭐 아침마다 그 운동장에서 무슨 뭐 달리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급 반장이 있었어요. 저 학급 반장 아니었는데 학급 반장애가 다른 애들한테는 막 줄 똑바로 서라고 막 큰소리 치는데 저한테는 뭐 못 그러는 거예요. 맞을까 봐. 네, 정의가 똑바로 서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 반에서 괜히 맞아. 떠든 사람 이름 적는데 이렇게 눈치 보이고. 내 이름만 안 적고 이런 거. 맞아. 그럼 뭐 어떻게 이제 그 탈북하게 된 거예요? 일단 탈북할 때가 제가 내일 탈북한다면 오늘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때가 2009년이었죠. 그때가 제가 13살 때였습니다. 어릴 때구나. 그때가 제가 밤 11시까지 담임선생님 옥수수 정리하는 거 도와드리다가요. 집에 왔는데 바로 어머니가 내일 중국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가지고 그땐 되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뭐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 7시쯤에 출발했거든요. 그때서야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눈물 받아대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엄마처럼 생각했는데 그분들이랑 이별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지. 그렇게 진짜 헤어지기 싫은 걸 억지로 헤어져가지고 브로커를 만나러 거기 두만강 근처에서 기다렸는데 새벽 4시까지 기다렸는데 브로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북한은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렇지. 약속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브로커가 일이 생겨서 안 나와가지고 이런. 저랑 엄마가 그 논밭에서 막 쭈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 남자 3명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4m 옆으로. 전 브로커인 줄 알고 엄마 저 브로커 왔어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엄마가 부르지 말라고. 북한 그 저희를 잡으려는 군인들. 그래서 지금 듣는데도 지금 약간 소름이 돋아. 3m 지나가서 바로 옆을 지나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잖아요. 체감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브로커는 잘 만나셔서 잘 된 건가요? 그리고 한창 있다가 거의 새벽이 돼서야 브로커가 온 거예요. 그렇게 엄마만 믿고 그 중국 땅에 들어왔는데 엄마랑 이별 당했어요. 그 브로커가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서부터 좀 얼굴이 좀 이쁜 편이셨어요. 그래서 북한 그 처녀들이 팔려가는 거 가격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신매매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 같은 다 큰 아들이 있으니까 팔려가는데 좀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브로커가 저는 저대로 팔아버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어머, 기다리기 세상에, 시작해요. 어떡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덩치가 커가지고 저를 필요로 하는 중국 분이 없으셔가지고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진짜 운 좋게 다시 엄마랑 합치게 된 거죠. 와 대박이다. 극적이다 진짜. 만약에 제가 어딘가에 팔려갔으면 지금 어딘가서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를 다시 못 만나는 거죠. 사실 그 저도 이만갑을 통해서 그 북한 여성분들 인신매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여성분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인신매매를 해요? 일단은 그 탈북민들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상품이에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상품 가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제일 상품 가치를 많이 하고 남자 아이들 같은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부분 이런 뭐 인력 시장이라든가 어린 그런 논밭이라든가 이런 데 동원시키고 일을 시키려고. 예. 그리고 처음에 그 증인을 한 건데 증언을 한 내용인데 거기서 현장에서 도망친 사람인데 어두운 시장에도 많이 팔려가요. 꽃제비들은. 그게 뭐 이런 피검사 같은 걸 해갖고 장기라든가 이런 게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팔고. 장정혁 씨는 혹시 이거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인신매매를 이렇게 현장에서 들었어요. 근데 돈 금액도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10년이잖아요. 10년 전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좀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안 되고요. 15,000원 정도. 중국 돈에? 네, 중국 돈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팔리기 전이어가지고 저는 얼마에 팔지는 아직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신매매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놀랐거든요. 사람을 그냥 물건처럼 이제 갖다 파는 자체가 너무 못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정혁 씨 같은 경우 운이 좋게 어머니랑 다시 만났잖아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 그렇죠. 그럼 이어서는 어떻게 중국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중국 런영성이라는 데 갔는데요. 심지어 IQ가 진짜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머니가 팔려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저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면서 그걸 감수하셔야 했던 거죠. 어머니는 그 사람을 좋아서 간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걸 갔잖아요. 팔려갔지. 그러니까 좀만 불평 불만해도 막 폭행당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유 이게 뭔 일이야. 어머니는 팔려가셔서도 일도 하시고요. 저도 거기서 어린 나이지만 나이를 속여가지고 그 아파트 건설장에서 일도 했거든요. 어떡해. 일하다가 그 5m짜리 쇠파이브가 한 6층에서 5층에서 떨어졌는데 제 발이 아작난 거예요. 발뼈가 다 부러졌는데 보통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월급도 챙겨주고 병원비도 지원해 주는데 저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병원비도 안 챙겨주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돈도 못 받고 그냥 집에서 기부스하고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중국 가서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 기질은 또 나올 텐데. 그 중국 애들한테도 막 엄청 많이 무시받고 많이 맞았거든요. 애들이 심지어 얘기하는 게 여긴 너 하늘이 아니고 우리 전화 한 통만 하면 너는 바로 북한에 복송되지 않냐. 야비한 것들. 네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애들을 못 이겨서 맞는 거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들한테 막 엄청 맞아야 되고 신고할까 봐. 성인들도 또 많이 때렸어요. 협박 아닌 협박이지. 그 운동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요.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혼자 페트병이랑 물 담고 안 입는 옷 같은 거 넣어가지고 혼자 기둥 채워가지고 샌드백 만들어가지고 치고요. 우와. 그렇게 스트레스를. 네네. 중국 생활이라는 게 저희가 숨어 살아야 되는 생활이니까 도저히 거기서 미래가 없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또 저희가 지내면서 개만 짖어도 막 뒷문으로 도망가고 옥수수밭에 숨어있고 그랬거든요. 3년 넘게 살았는데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한행을 선택했던 거죠. 진짜 그 숨어있는 기분은 불안하죠. 진짜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그렇지 그게 상상이 안 되네 아예. 그리고 저희가 탈북을 열심히 해가지고 남한으로 선택했거든요. 중국을 거의 뭐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가로질러가지고 뭐 버스 타고 뭐 차 타고 해가지고 왔는데 중국 그 국경에서 태국 그 라오스를 가는 거 산을 하나 넘는 게 있어요. 한 7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북송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중산 그 감옥에서 3년 넘게 거의 4년 정도 계셨거든요. 진짜 오래 있었다. 그 중산이라고 하면 제가 뭐 중산이 감옥은 아니지만 되게 엄청 진짜 힘든 그런 감옥으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진짜 그전에 엄청 건강하셨고 아픈 데도 없으셨는데 지금은 진짜 몸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부가 다 잡히면 단련대라는 데 갔는데 그거보다 더 위에. 네, 그렇죠. 심지어 어머니가 개가 똥 싸면 옥수수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드셨다는 거예요. 진짜 많네. 그 얘기 듣는 순간 눈물 나가지고 더 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놀랬다. 제 친구도 부부가 함께 탈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도행은 아니었는데 중국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살다가 북송을 당했는데 온 가족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남편은 중산교도소로 가고 여자는 또 따로 제 친구는 정거리 교도소로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남편의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근데 둘 다 5년형을 받고 왔는데 똑같이 5년 만에 딱 하고 떨어져서 왔는데 얘가 조금 늦게 왔나 봐요. 남편이 먼저 출소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도착해서 3일 만에 제 친구가 집에 도착하기 딱 5일 전에 사망을 했대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 정혁 씨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3~4년을 사시고 살아오셨다는 거 정말 아들 때문에 살아오셨다는 게 가언이 아닌 거예요. 예, 30살에 예, 청장년도 견디지 못하고 와서 바로 죽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가 거의 뭐 살아 못 나오실 것도 진짜 저 때문에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힘든 생활을. 그 산을 넘는데 어머니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나 내버려두고 너희끼리 넘어가라고. 근데 그때까지 중국에서까지 저희가 안전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엄마 짐을 제가 다 메고 죽어도 같이 죽고 진짜 살아도 같이 살자고 울면서 같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아유, 진짜.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성혁? 그때가 제가 아마 15살 때였죠. 그리고 저희가 일단 라오스를 지나서 태국을 또 건너가야 되는데 브로커가 얘기해 준 게 있거든요. 태국에 가면 무조건 경찰을 찾아라. 그럼 우리는 안전하다 해가지고 그 주유소에 갔어요. 넘어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손짓 발짓 하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경찰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국 경찰의 안내에 따라 갔는데 그 실제 죄인들이랑 사람 죽인 죄인들이랑 있는데 저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또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은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저는 실제 그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랑 같이 같은 방에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중국에서 그 마약을 하다가 그 잡히신 분이 계세요. 태국 분인데 그분이 중국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중국어로 얘는 뭐 경찰을 3명을 총으로 쏴 죽였고 얘는 뭐 누굴 죽였고 어떡해. 이걸 다 중국어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는 순간 더 무서웠던 거예요. 어떡해. 유치장이래, 유치장. 그걸 왜 얘기했대? 눈치 없이. 거세짐. 그리고 저희가 또 감옥을 퇴소할 때 전 진짜 저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족쇄? 네. 실제 죄인들한테.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려가지고 설마 채우겠냐 했는데 엄청 두꺼운 족쇄를 발목에 채우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중간에 사슬이고요? 되게 무거웠어요. 그게 진짜 양발에? 무거웠어요. 네, 되게 두꺼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는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기는 그럴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나오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진짜 어린 애한테 족쇄를 채우니까 어머니가 엄청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떡해. 그걸 왜 채워요? 무슨 족쇄냐면 그 10mm 철근을 수직으로 된 철근이에요. 그리고 발을 기계라 넣어요. 그렇게 되면 그 기계가 이렇게 쪼여요. 그래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요. 근데 그 기계가 잘못만 탈선되게 되면 그 기계하고 새가 딱 튀어버리면 발도 나갈 수 있는 상황. 어떡해. 근데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가냐면 거의 탈북민 90%가 그 코스를 걷잖아요. 중국, 라오스, 태국. 근데 여자들은 잘 모르겠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불법으로 태국에 입국했다라는 이유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게 치앙라이 교도소예요. 근데 그게 치앙라이 교도소는 대부분 일반 범죄자들이에요. 특수법 뭐 폭행도 있고 문신한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범죄자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12일 동안 그 죄값을 치르고 다음에 어딜 가면 이민수용소, 난민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방콕 난민수용소인 거예요. 이게 망명 신청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입국한 죄인으로 일단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간이 13일인데 그게 13일 내내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그 경찰서로 또 재판을 받습니다. 나름의 거기서 그 형식이 있는데 재판 받고 이동하고 오고 할 때마다 그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걸게 되면 드럭 끌고 다니는 게 있어요. 가운데 세 줄이 80이거든요. 그래도 거기라 너무 소리 나니까 끈을 매요 가운데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걸어요. 왜냐하면 그걸 끈을 매서 들지 않게 되면 소리가. 무거워서 걸지 못해요. 쩌럭쩌럭 이렇게 소리 내. 왜요? 특히나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태국 수용소에 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고 싶은 나라를 이제 선택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는 이제 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 기행이면은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빨리 뽑아져요. 근데 만약에 난 미국 가겠다, 일본 가겠다 이러면 그쪽에서 받아줄 때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갔을 때는 8년 있는 사람들도 있고 8년 있는 사람들도 있고 8년? 어디 가려고? 그래서 왜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갔더니 미국에 갔는데 미국 쪽에서 아직 그게 그 승인이 안 나가지고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만 거의 지금 8년 동안 하고 있대요. 어머니 그때 혹시 편찮으시진 않았어요 거기서? 그때도 이미 그 예전에 감옥 생활 하신 그 데미지 때문에 당시에 네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그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장 선수 경기를 다 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일본 선수한테는 진짜 맞아가지고요. 이거는 끝났어요. 카운터를 맞고 쓰러졌어요. 근데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일단 그동안 해왔던 게 여기서 무너지면 다 억울할 것 같고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먼 일을 하면 탈북할 때 북한 군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먼 일을 하면 저랑 엄마는 잡혀서 북송된다 이런 생각하니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상대편 선수도 한번 제대로 걸렸어요. 넘어지더니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또 달려가서 또 패더라고요. 완전 기절시켰어. 봐야 되겠다. 정신력에서 이기셨네요, 진짜. 소감 얘기할 때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저는 일단 인터뷰에서 제가 항상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도 저희 엄마가 있기에 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분도 저희 엄마고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엄마 사랑합니다 하고 엄마 나 오늘 이겼어 엄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엄마 고생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많이 울었어요. 사실 봤어요. 그렇게 울면서 인터뷰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때? 일단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고등학교를 제가 졸업증을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니까 3년 동안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오전 수업만 듣고 학교 선생님들이 감사하게도 배려해 주셔가지고 오후에는 선수부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엄마. 오후에 선수부 훈련하고 저녁 11시 반 12시까지 운동했거든요. 그렇게 기숙사에 들어오면 새벽 2시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3년 동안 시간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체육관 선배가 제가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데 20살에 그 체육관 전문적으로 제 소속이 있잖아요. 소속팀에 들어갔는데 한 50명 정도 계셨는데 압박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막내갖고 청소 다 하면서 제가 다 혼자 이겨냈어요. 그때 그 시합 이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막 벅차 올라가지고 진짜 그냥 진짜 엄청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제 그 이기시는 걸 어머님이 이제 좋아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어머님들이 이제 그 격투기나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 반대하실 것 같아. 그렇죠. 반대도 하실 거고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말리는 건 없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저랑 엄마가 좀 저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북한에서도 좀 그렇고 중국을 걸쳐서 대한민국에 와서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저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냐. 근데 저 엄마한테 엄마 나 꿈이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많이 반대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1번 챔피언을 엄마가 보는 앞에서 케어시키는 모습 엄마가 보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남보다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근데 딱 경기 끝나고 지는 웃음에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피가 툭툭 터져 있는데 나겠지, 그럼. 그거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 그 경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울어요 또? 저 선수 내가 엄마라고 생각할 때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매를 맞는데 그 우승을 떠나서 그 엄마 그 심정을 생각했을 때 그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진짜 그 무심히 보고 그 내 해석거리를 봤는데 그 한 장면 한 장면에 그 선수들이 피와 땀이 이렇게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파요. 어찌 보게 되면 뭐 대한민국에도 정말 한국에도 유명한 선수들 멋진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혁이가 어찌 보면 탈북민 33,000명의 희망이고 또 맞아요. 정말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에서 싸우면 수갑을 차는 거고 링에서 싸우면 벨트를 차는 거예요. 형님 무조건 이제 그 디자인할 때 이제 그 이마가 남이서 무조건. 서영 씨 앞으로의 꿈은 뭡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할 수 있다. 저희 세터민들도 목숨 걸고 왔지만 힘들게 왔지만 물론 여기 분들보다 저희는 뭐 넘어오신 분들이 뭐 1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희 세터민들한테 좀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되게 좀 효자손 아들 되고 싶고요. 그리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야 멋있어요. 이번 달 말이면 북미 정상이 260일 만에 베트남에서 재회합니다.
이만갑이 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자, 이만갑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만갑 2019 탈북 미남 미녀 특집으로 이야기해봤는데 사실 뭐 외모도 물론 출중하시지만 그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만갑은 일요일 저녁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